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치주과 전문의 유경호입니다. 전에 앞니 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비의 물질 M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MTA라고 하는 물질이 생겼다고 사실 막 센세이셔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각보다 막 엄청 특이한 물질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뭔가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락앤락 같이 딱 이렇게 더 이상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한테 크게 독성이 없으면서도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 밀폐가 돼서 크게 문제도 되지 않는 이런 물질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게 연구하다가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찾아냈던 거죠. 실제로 MTA는 이제 치아 신경이 좀 노출됐을 때 생체 친화적으로 이 부분을 막으면서 레진으로 수복하거나 이럴 때 쓰는 물질로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상인데요. 제가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학교 후배한테 막 응급한 전화를 받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형, 제 친구 아들인데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형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어른 상태가 아닌 영구치를 다친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응급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MTA가 굉장히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가 아쉽게도 영구치가 깨져서 뿌리가 다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뿌리가 열려있는, 신경관이 막 열려있는 곳에 외상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신경이 노출되어 있고 치질이 꽤 많이 손상된 거를 알고 있죠. 아이는 아직 어떤 상태인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뿌리가 그리고 아래쪽은 다행히 깨졌지만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죠.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레진으로 깨끗하게 수복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수복이 가능한데요. 위에는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신경관이 노출될 만큼 많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런 상태에서 치아를 뽑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신경관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치근 흡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MTA라고 하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치아를, 신경관을 일부 메꾼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물론 첫날엔 이렇게 임시로 레진으로 수복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치아 모양대로 레진으로 치아 모양을 따서 수복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치아가 나올 때까지 크게 무리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관 안쪽에 MTA라고 하는 재료는 신경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독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가능해진 건데요. 앞으로도 이 뿌리가 자라날 때까지 이렇게 치아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레진 수복을 해주던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보존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재료입니다. 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썩어있죠. 이 치아는 제가 살리지를 못했고요. 위 치아를 보시면, 위쪽 치아를 보시면 아래가, 에나멜 부분 아래가 일부 썩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제 10대의 환자인데 10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관이 엄청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을 조금만 제거하더라도 신경관이 노출되는 일이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을 제가 아주 조금씩 제거를 해나가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시약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썩은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아를 덜 삭제하기 위해서 이 초록색 부분을 칠하면서 치아를 삭제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고 있고요. 열심히 치료를, 이제 썩은 부분을 조금씩 제거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뽕 하고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치아에 신경이 노출된 건데, 이게 예전에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면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안에 이 치아도 다 깎아가지고 하면 완전히 깎아가지고 여기를 다 밀어서 이제 신경관을 다 제거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걸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거의 발치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17세 여자 환자한테 벌써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게 되면 이 치아를 사실상 50대, 60대까지 쓰기는 좀 힘든 순간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MTA라고 하는 재료가 나와서 더 보존적인 형태로 치료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혈이 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피가 빨갛게 배어 나오는데 지혈이 되면 이렇게 하얀색 부분만 남고 피가 올라오지 않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MTA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충전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다음에는 이제 요 썩은 부분만 더 이제 도려냈으니까 크라운이나 신경치료 없이 이렇게 레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MTA라고 이제 레진으로 마무리가 밀폐가 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환자가 크라운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깎아내야 되는데 크라운 없이 치료가 완료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100%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증상이 생기거나 또 감염이 생기게 되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셔야 되는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치료로는 되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레진 부분하고 MTA 부분이 따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신경관을 관통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 치유 능력, 신경관의 치유 능력이 좋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TA를 이용해서 레진으로 최소 수복을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고, 중간 과정에서 한번 거쳐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진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TA의 재료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5 플러스 치과 유경호입니다. 오늘은